실버 버튼 언박싱. 이게 바로 이야. 실버 버튼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죠.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하는 날. 예. 아 그때 잘못했어. 휠체어에 링겔을 꼭 꼽았어야 내가. 그래서 노회찬 대표께서 운명 서거하시고 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0만 돌파. 일단 오늘 그 구독자님께 감사의 케이크를 예.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축하 한번 꺼볼까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저기 많이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드디어 10만 넘으니까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네. 예 아주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구독 좋아요 또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게 바로 구독자님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어? 드디어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실버 버튼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또 이런 걸 잘해. 내가 방금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지배한다 그랬는데 실리콘밸리가 김정대까지 지배하는 네. 상황이. 자 여러분 개봉박도 유튜브 안내문이 있네요. 자 100,000 subscribers celebrate your special your YouTube journey with you. 이게 바로 이야. 실버 버튼입니다. 자세히 보기로 하겠어요. 김종대 TV. 프레젠티드 투 김종대 TV 예, 나와 있죠. 실버 버튼. 이게 언젠가는 골드 버튼. 아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발전된 모습으로 100만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10만 돌파 그리고 실버 버튼이 드디어 도착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한 맞습니다.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싸우는 진실투쟁에서 이기고 더 나가서 언론이 기사를 써도 고발당하지 않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공직자가 정직하게 소신 있게 말을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나라,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권력이 진실 앞에 겸손하고 민주공화제도에 품격 높은 정부가 있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만들 때까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소명은 끝나지 않는다.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우리 10만이라는 이 10만 양병설의 노력이 그러네요. 우리 독자님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10만 양병이실 수도 있겠네요. 10만 양병이 앞으로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독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쉬운 얘기부터 재밌는 얘기까지 하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의원님 긴장하시면 예, 예, 소소한 몸풀기 토크부터. 주로 어디에 계세요? 서식지가 어디냐 이거죠. 저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제 연구실에 네, 여러분 주로 연대에 계신답니다. 예, 있고 동교동 로타리 쪽에 김대중 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취미가 이게 연구를 주로 많이 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시간 남으실 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인터넷 바둑도 좀 되고. 바둑 잘 치세요? 예, 타이젠 바둑의 7단이에요. 바둑 7단이세요? 예. 7단은 이거 아마추어가 아니 근데 쉽게 만날 수 없는 바둑이니까. 그래도 예. 7단이면은 최고수인데요 아마추어에서. 아니 뭐 구단도 질비해요. 프로들도 많고요. 그거 아니면 산에라도 가야죠. 그리고 책도 읽어야 되고 사실은 시간이 늘상 부족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약주를 좋아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아니 보통 소주 한 병 반 정도 네. 통상 먹는데 기분 좋은 자리에서는 자꾸 넘어쓰더라고. 그럼 다음 날이 힘들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참 잘 견뎠는데 네.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 이럴 땐 산삼순백이 좋습니다. 평강보도? 평강보도 좋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 좋아하시는 주종, 안주? 뭐 이렇게 갑오징어 같은 거, 숙회 네. 이런 거 좋아하죠. 그다음에 뭐 녹두부침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아하고. 소주는 저기 그 도수 약한 거, 예. 그거 한 병 반.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로 일단 충분한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바랄 게 없어요. 예, 그 외에 약간의 어떤 다른 거 그때 곁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홍어탕입니다. 제가 뻥 뚫리는 팁인데 그거 먹으면은 제 유튜브보다 더 뚫려. 뻥 뚫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제격이죠. 네.
참치에 식당 가서 먹으면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 네. 근데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으면 맛이 없대. 네. 나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문가가 손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 네. 참치회처럼 양갈비도 전문가들이 직접 손질해서 만든 바로 그 맛! 풍무 양갈비! 풍무 양갈비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그냥 꺼내셔서 아무 손질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구워 드시면 됩니다. 해동, 숙성, 시즈닝을 다 맞춰서 밑반찬과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년 전통 양고기 전문점 풍무 양갈비에서 인류 셰프들이 정성껏 손질했기 때문에 최적의 맛을 보장합니다. 원래 사장님이 그 중국에서 이 매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네. 그 국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조의 맛이 있다고. 난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밀키트 제품이니까 등산, 캠핑 다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딱 주문했다가 주말에 등산, 캠핑 짐 싸실 때 딱딱 넣어서 바로 간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 디지털역에 가까운데 풍무 양꼬치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요. 거기 가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주문 주십시오. 풍무 양갈비. 집에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그런 제가 디펜스 21을 횟수로 10년 하면서 한 80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건 진짜 보물처럼. 아, 그 80권 가고 전권을 있어요. 다 갖고 계세요? 예. 아. 근데 옛날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뭐 외교부가 예. 그랬나 국방부가 그랬나 그럴 땐 딴 거 필요 없어. 제 책을 찾아보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80권의 책을 매월 만들었던 그 이상 자산이 없어요. 그 시대의 국방 역사가 거기 다 들어가요. 매달 기록물을 남겼다는 아. 거. 이게 엄청난 사료적 가치가 그걸 해서 있네요. 10년의 세월을 바친 건데 아. 돈도 다 까먹고. 그런데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책장을 쭉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아, 이건 누구도 못 건드리는 네네. 진짜 아주 저의 보물이죠. 예. 그래서 성장 과정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좀 댓글에 계셨어요. 네. 고향이 청주시죠, 형님? 아니에요. 원래는 충북 제천인데 아, 제천 네. 중에서도 네. 그 박달재라고 아시나?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그 울고 박달재? 넘는 박달재. 네, 네. 거기 그 저기 백운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 깡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학교 교직에 따라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 다녔는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전기불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깡촌이셨어요? 예, 촌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모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도해지로 나왔는데 네. 세상에 뭐 형광등 전기불 이런 꿈과 같은 세상.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청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5층 건물이었거든요. 네. 제가 큰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 아. 출세했다는 느낌. 네, 네. 그 무심천에 버드나무길을 매일 다녔는데 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이 설레 일단은 새로운 어떤 문물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점점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 거죠. 아.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맨날 의기소침하시고 우울해지고 이러느냐. 아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행을 다녀보세요. 더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요. 무언가 내가 더 알아가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나눠야 될 흥분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의 그 엄청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어린 시절 그 청주 시내 큰 세계를 봤을 때 떨림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 저기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난생 처음 서울 와본 세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그럼 그거 여쭤볼게요, 형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신 거죠? 네. 그 연세대학교를 택한 이유, 또 경제학과를 택한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뭐 이런 얘기는 다 저기 요즘 뭐 조금 부작용이 많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냥 서울대 중간 이하는 갈 수 있겠더라고. 네네. 아니 난 그러느니 차라리 어떤 저 그 밑에 대학에 상위에 가는 게 낫지 해가지고 좀 하향 지원을 했는데 잘한 네. 것 같아요. 네. 경제학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하. 대학 입학해서 공부는 해본 적이 없죠. 걸핏하면 F 학점 나고 아,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 공부를 안 하고 놀아야 되거든. 아.
그거 아니면은 이제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브먼트, 예. 어떤 학생 운동에 조금 관심이 있고. 예.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내가 무슨 공부 뭐 그거 뭐 네.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멋대로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 돼. 그래야지 뭐 어디 취직하고 어디 가서 남한테 잘 보이고 뭐 배고파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예 천성이 자유인이시네요.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기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초조해야 합니까? 네. 옆에 보면 다른 길도 많은데 아하. 굳이 한 가지 길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세상 속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군대를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군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런데 86년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거의 반강제로 갔거든요. 예. 너 같은 애는 대학 생활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얼마나 서러웠겠어.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참 갈 때는 서러운데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17사 그 강화도 인근의 해안에 초병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 87년 그 6월 항쟁을 군에서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위 진압 부대로 출동하는 줄 알았어요. 예. 계엄이 선포되는 줄 알고 네네. 차량 탑승 훈련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때가 가장 고비였는데 이게 제2의 광주를 만들겠다는 수작인데 예. 참 고민이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서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타고난 최고의 복입니다. 네. 얼마든지 유혈 사태로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민주화의 길이 열린 거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건 참 큰 행운이지만 예. 국가적으로도 퇴행으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갔다는 거는 87년이 워낙 결정적인 그럼요. 예. 애였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군대 생활에 의미가 부여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겹다고만 했던 군대 생활인데 내가 상병 때 87년 6월 항쟁을 겪고 나서는 예. 무언가 이 생활도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로코테라피, 의미 부여하기라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법 할만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병사들한테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 바깥에 새로운 책들을 병역 내로 반입도 네. 해서 이제 많이 읽히고 네.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 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지루한 일상이 활기를 띠는 순간 네.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군사 전문가로 이끈 겁니다. 87년을 군에서 겪어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게 군대 문제구나. 저들은 무력이 있구나. 조직돼 있구나. 근데 87년과 같은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그래가지고 자꾸 뭐 평화 문제, 군대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민단체 생활로 이어진 예.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를 만든 1세대예요. 아하. 요즘이야 많지만 네. 그때만 해도 생소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일운동, 평화운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군대 민주화 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그때서부터 쭉 거쳐왔던 어떤 공직의 간단한 활동 사항도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네. 그때 92년도에 이제 국회를 들어갔죠. 네. 그때 국방위원 비서로 시작했는데 예. 그 이듬해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고 그때 율곡 비리 그 국정조사, 그다음에 한화회, 네. 또 한국형 전투기 이런 게 1년에 막 쏟아져 나오고 모든 뉴스는 국방위에서 어마어마했죠, 그때. 나가는 이게 뭐 진짜 역사가 바뀌는구나 예.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정보를 거기서 접하면서 이제 약간의 전문성이 예. 좀 생겼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국회 한 8년 하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평론도 하고 100분 토론도 나가고 그때 젊은 나이에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야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부터 한번. 그러니까 2001년이었어요. 그때 네. 뭐 노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민주당 고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슬슬 대권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부족한 게 이 국방 문제거든. 네. 그래서 조금 선생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그때 그 밑에 계시던 분들이 김종대를 한번 불러보자. 네.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가서 처음으로 뵀는데 예. 그 전까지 노무현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정치인이었는데 50 청문회 때 그 활약을 봤거든요. 네. 그래 직접 만난다 그러니까 기대도 컸는데 네. 그냥 오전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예. 토론하고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양반이 놔주질 않더라고. 아. 야 도시락 시켜. 첫날 첫 미팅부터요? 그날 도시락 까먹고 7시간 했어. 와. 저녁 때. 네. 근데 나오는데 1,000원 한 장을 안 준대? 딱 공짜로. 그런데도 마음이 기분은 안 나쁜데 이제 미안했던 거야. 노 네. 대통령이. 네. 특보들 보는 앞에서 야 앞으로 이런 분 모셔와. 니들 봤지? 예. 내가 오늘 궁금한 게 많이 풀리잖아. 문제 솔루션이 나오잖아. 네. 입으로 다 때우는 거야. 내가 보기엔 말로 입으로 다 천냥빛을, 때우려고 예. 그러는구나. 아니 뭐 그래서 네. 그걸 들은 특보들이 나중에 청와대가 실세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인된 면허증이 있는 네. 그 대통령 라인이 된 거죠. 아하. 그 청와대 가서 이제 대통령 그 국방보좌 도움되는 보고서 쓰고 제출하고 이런 예. 것들을 하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한 건데 네. 옛날이나 그때나 다 어드바이저 역할만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주국방 계획이라는 것도 처음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생활, 중앙정부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경험들을 가지고 뭐 정계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이 근데 갑자기 군사전문 잡지를 창간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직전이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질 것 같고 네. 틀림없이 또 외교안보 갖고 뭐 장난질 칠 거고 네. 그러니까 단단한 언론을 하나 만들어 견제하겠다. 아. 그래서 2007년 말에 창간을 해가지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내내 했는데 야 진짜 어지간히 들고 팼네. 툭하면 북풍이고 뭐 네, 툭하면은 네. 뭐 종북 세력 어쩌고 그래가지고 사글이 그냥 저 글로 조지고 네. 방송 나가 조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때 8년이 어떤 전사의 생활이었죠. 네. 그래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국정원 댓글 이런 거 취재하다 우연히 정유라 존재도 밝혀내고 아. 뜻밖의 소득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승마협회 비리와 정유라를 처음 밝혀낸 게 저예요. 아.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걸 받아서 아하. 국감 스타가 되고 청문회 스타가 된 거죠. 아. 역사의 실마리는 의원님으로부터 시작된.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잡지를 오래 하시면서 사실은 많이 힘드셨죠? 아이고 그러니까 예. 공직 생활 16년 그 군대 생활까지 포함한 퇴직금 다 날렸고 그다음에 2억 정도 또 벌어서 꼬라박았고 그다음에 청산하고 나왔을 때 또 빚이 5천만 원 남았고 예. 그러니까 시간 건강 돈 세 가지가 다 깨지는 거죠. 네. 예. 10년간 집에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다시 그 생활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젊음과 열정과 패기로 역사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버텨내셨네요. 예. 그러니까 40대 10년을 그걸로 다 보낸 건데 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네.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도저히 지금 하라 그러면 솔루션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에 거의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사실상 군사 정론지고 많은 정보도 그때 이제 또 다루셨기 때문에 수많은 비사 엄청난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단행본도 2권이나 냈고. 네. 저희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몇 개씩 재밌는 얘기도 좀. 재밌는 거 많죠. 그런 얘기들 모아서 위기의 장군들의 뒷얘기도 썼고 네. 서해 전쟁 해가지고 천안함 연평도 예. 이런 어떤 사건의 내막도 취재해서 냈고 그때 책이 제일 잘 팔렸어요. 네. 그 단행본으로 받은 인세로 제가 정치권 들어가서 선거 자금을 썼으니까 제법 쓸만했었어요. 그래서 딱 비례로 이제 정의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인세 받은 게 딱 선거 비용이다. 그래서 그 책값으로 다 예. 이렇게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국방위에서 활약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국방위는 뭐 항상 네. 뭐 제 놀이터였고 네. 또
거기서 누구한테 전문성으로 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건 제 자존심이니까요.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네. 썩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아. 처음 들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임박했던 시기라 가지고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농성으로 시작해 농성으로 끝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추운 날 농성하려니 죽겠더라고. 주말 집회 나가야지. 국회 앞에서 멍석 깔고 농성해야 되는데 미세먼지에 추위가 겹치고 하다가 결국은 몸에 탈이 나더라고. 네. 누구보다 이제 농성장에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아우 한번 그 뭐 몸살이 걸렸는데 대수롭지 않으려니 했는데 안 나. 네. 몸이 완전히 이게 망가지더라고. 그러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하는 날 예. 12월이죠. 국회의원 중에서 저만 집회에 못 나가니까 심상정 그때 대표가 지금 한 명이 안 나오신 거 보이실 겁니다. 김종대 의원이 표결이 있으면 링게로 꽂고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 표결이 있어가지고 아우 간신히 일어서서 가는데 네. 아 그때 잘못했어. 휠체어에 링게를 꽂고 갔어요 내가. 언론에 그거 대서특필 했는데 꾹 참고 걸어간 거예요. 아 그때 링게로 꽂고 갔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내가. 아,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쇼를 안 하셨구나. 갔는데, 탄핵안이 무사히 통과가 되더라고. 네. 풍지 평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예. 통과되는데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어. 아. 누구도 표정 관리 때문에 반응이 안 나오니까 네네. 다들 좀비 같아. 네. 국회의원들이. 예. 본회의장을 나오는데, 내 병이 낫다는 왜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세균이 탄핵당한 거야. 한 달도 넘게 알아누웠던 그게 탄핵 통과와 함께. 예. 갑자기 활기가 돋는 거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확 떠지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정치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2년 지나서 노회찬 대표께서 운명 서거하시고 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렇게 그 빛나는 존재가 예. 저렇게 가시는구나. 네. 그때 느낀 좌절감은 이후의 정치에 내내 지배하더라고.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네.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시고 일단은 연대 교수님으로 일단 가시게 된 거죠. 개관 교수니까 네. 그건 뭐 노는 교수지. 그래도 이제 안보, 국방, 신기술, 미래 엄청난 분야까지 사실은 연구도 하시고 관심 있게 독서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가장 의원님에게 이 매력을 뺏어가는 그런 분야는 어느 분야? 옛날엔 대도시에 나가면은 새로운 세상에 왔구나. 그래 가슴이 뛴 어린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기술 분야를 보면은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지금 챗 GPT가 나오고 웹 3.0이 나왔어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시대로 바뀌고 네. 또 이제 구글 검색이 구닥다리로 전락하는 인공지능 예. 검색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 문명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혁명이 그에 따라주질 않는다. 네. 이렇게 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네네. 몸은 커지는데 옷은 그대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저 기술혁명의 파도를 네. 그것이 어떤 사회로 가느냐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우리는 또 사회혁명으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응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술혁명만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에 따른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지 네. 않고 기술 그 자체에 몰입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기술혁명에만 몰입되고 그것이 무제한으로 진행되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나쁜 사회가 열리는 거지. 초독점의 사회, 플랫폼, 지대추구 세력이 강자가 돼가지고 예. 착취하는 사회. 네. 그것을 막는 사회혁명이 같이 가져야 돼요. 아하. 전쟁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 전쟁을 막는 기술도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엘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혁명이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 인간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우리는 그것까지 책임 있게 말을 해야 좋은 사회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방송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시대의 퇴행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도 한마디 하시죠. 윤석열 정부에게는 제가 기회를 줬어요. 천공을 지적했을 때 겸허히 들었다면 아하. 아마도 비선 실세들을 잘 청산하고 공화주의 원리로 정부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고발로 응답했어요. 네. 저를 적으로 대하시겠다면 적이 대드리죠. 그런데 어디 가도 적이래. UAE 가선 이란이 적이라 그러고 여기선 북한이 주적이라 그러고 네. 안철수를 향해선 국정의 방해꾼이자 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대는 적인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적을 남발하는 권력은 굉장히 위험한 권력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그 원리주의 내지는 근본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민주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소중한 거죠. 네. 사실 그 아르메니아 센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1983년에 쓴 책이 지금도 회자가 되는데 이분이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기근과 같은 대재앙을 겪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한 거야. 그는 지도자가 기근을 방치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땐 누구보다 자기 정치 생명이 빨리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독재자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국민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게 용납되는 건 독재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위험의 칼끝에서 용기를 발휘하고 국가를 살리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또 신뢰 자본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나라를 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점점 무도한 권력이 저렇게 고소고발람보를 하고 아무 보거나 적이라 그래 버리면은 여기에는 파국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막아주는 거는 우리는 진정성 있게 비판한 거예요. 네. 윤석열에 대한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혐오의 감정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네. 욕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민주공화제의 방화벽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이제 대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센 교수의 연구 이후로도 실제로 그 이후로도 40년간 민주주의 국가는 기근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의 국가를 먼저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러면서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경우는 저희는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국민은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네. 국민들이 최고의 주권자시고 또 그걸 받든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독자님들께 10만 감사와 또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항상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내가 몰랐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나 민주시민의 높은 품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것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회를 위해서 좋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알려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댓글 올려주시면은 집단지성을 모은다는 자세로 저희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앞으로 20만 또 30만 가는 날까지 제작진들과 우리 의원님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